그 사건이 아주 맞춰서 터졌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뭐 이게 고의인지 아닌지는 알아봐야 되겠지만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북한이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천만 톤의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값이 비싼 물인데, 특히 북한에는 물이 부족한데 그거 가지고 농사 짓든지 발전할 생각은 안 하고 그걸 쏟아 부어가지고 6명이나 이 사실상 사망하게 한 이 사건은 남북관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인데, 만약 고의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도 남한 정부로부터 아무런 대응 조치가 없을 것이다 안심을 하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심하기에 충분하죠. 작년에 북한군이 50대 아줌마를 등 뒤에서 사살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를테한 보복이 없었습니다. 관광 중단시킨 거 빼고는. 그 뒤에도 계속 억지를 부리고 해도 이명박 정부가 자위적 조치까지 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홍수를 내려보내도, 홍수를 만들어도 별 손해는 안 볼 것이다. 뭐 이런 계산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이 평화의 댐은 우리가 든든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북한이 만든 금강산 댐에 대한 대응은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한때 1986년에 전두환 정부가 국민선거으로 평화의 댐을 만들었다. 그때 수공 위협을 과장했다 해가지고 김영삼 정부 들어서서 감사원이 감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 뒤에 어떤 결론을 이뤘느냐 하면 그것도 김대중 정부 때 그때 만든 게 평화의 댐이 댐 높이가 85m였어요. 이것으로도 불충분하다. 왜냐하면은 북한에서 만든 댐이 한 130m고 저수량이 한 26억 톤 되니까 85m짜리 평화의 댐으로도 부족하니까 더 쌓아야 된다 해가지고 김대중 정부 때 정설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6년에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높이가 얼마냐 하면 지금 평화의 댐 가보시면 125m입니다. 우리나라 댐 중에서 제일 높아요. 평화의 댐 옛날에 그 안보 관광으로 많이 갔는데 요새 가면 완전히 모습이 달라져가지고 아주 거대한 피라미드 한 2개 합쳐놓은 것만큼 큰 댐이 되었기 때문에 금강산 댐이 무너져도 그 저수량을 다 담고도 남습니다. 아직도 평화의 댐 수공 위협 이렇게 하면은 전두환 정부 때 그래픽을 그려가지고 63빌딩이 잠기는 그런 과장된 통보를 했다라고 터집도 않는 인간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제 수공을 당해보니까 전두환 정부가 그래도 그 정도 한 게 얼마나 다행이냐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명박 정부가 북한한테 얕잡아 보이는 여러 행동을 했는데 요새 한 행동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내년 여러분 이쪽에서 내년 6.25 60주년 이 행사를 우리가 아주 계기로 해가지고 뭘 많이 벌려야 된다는 이야기 여러 번 했습니다. 6.25 60주년 기념사업회 회장에 이홍구 전 총리가 있는데, 이홍구 전 총리는 윤희상 기념사업회 회장이기도 해요. 윤희상 우리 국가기관이 공인하기로는 유럽에서 활동한 가장 중책의 북한 공작원입니다. 물론 작곡가이기도 하죠. 그리고 김일성한테 충성해가지고 김일성이가 음악당도 하나 지어줬어요. 이 윤희상이 죽은 지 10년 됐다고 해가지고 윤희상 10주기 행사를 했는데 이용구 씨가 거기 위원장을 했습니다. 지금 통영에 가면 통영국제음악회라고 있는데 이게 윤희상을 추모해가지고 매년 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 현재 위원장이고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6.25 60주년 기념행사 위원장으로 하면은 이용구 씨가 무슨 재주가 있는지 모르지만 반역자와 애국자를 동시에 기릴 수 있는 요술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런 사람을 그런 자리에 앉히는 것, 이게 북한에 대해서 매우 나쁜 신호를 보내는 여러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명박
정부가 저한테 만만하게 보이면은 우리 전사를 보면은 장군이 만만하게 보여가지고 그 부하들이 억울한 죽음을 한 예가 많아요. 남북 간 대결에서 주적한테 만만하게 보인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고생하고 손해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예 중에 하나가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했는데 그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있다면은 거기서 어제 이 사실상 사망한 이 6명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언급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뭐 재래시장 방문해가지고 선거운동 하듯이 했던 뭐 그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절겨 가는 데가 시장이고 또 떡볶이 하는 뭐 그런 데. 절대가 잘 가지 않는 데가 경찰이 있는데 군대 있는 데는 잘 안 가요. 안 갑니다. 나로호 무슨 그 인공위성 발사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실패한 나로호 발사 연구원들을 찾아갔어요. 아니 실패했으면 질책을 해가지고 잘하라고 해야지 대통령이 가가지고 위로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여유가 있는 사람이면은 최소한 오늘 아침에 라디오 방송을 하는데 단 한마디라도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인간됨이 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분노하는 게 없다. 분노가 없다. 그 분노라는 것은 누구냐? 김정일에 대한 적개심이 없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이 존중심이나 이런 거는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고마움, 김정일에 대한 분노, 북한 동포에 대한 동정심, 미국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은 항상 한 덩어리의 입체적인 감정 구조인데 그렇게 되니까 또 한 번 더 당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대응 수단이 없는 하면은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컨대 앞으로 휴전선의 대북 방송 우리가 재개하겠다든지 제주 해협의 북한 상승 통과를 내일부터 금지시켜 버리겠다든지 이런 조치라도 취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무슨 화만 이렇게 돋구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은 화만 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우선 본론으로 우리 이동국 선생님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사 강좌에 나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뭐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71년부터 이 남북 적십자 회담 사무국 회담 운영부장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까지 대북 협상에 실무적으로 참여를 하셨고 아주 중요한 사건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그 뒤에는 애국운동도 하시고 북한 인권 문제도 다루시고 한국 현대사를 바로잡는 문제로 이 학교에 강사로도 가시고 또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특히 예측을 아주 정확하게 하십니다. 예측을 지나간 걸 잘 분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지만은 북한의 행태를 정확하게 예측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아마 거의 다 적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북한 문제를 이 정부에서도 다루시고 또 정부 바깥에서도 다루시고 국회의원으로서도 다루시고 미국 사람들과도 지인이 많고 하는 이런 입체적 시각으로 오늘 남북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전개와 이것은 과제입니다만 그 범위 안에서 아주 재밌는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동복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